자, 이거는 이제 어디를 치환을 해주면 되느냐. 전체적으로 같은 게 없어 보이지만, x제곱 2x 더하기, 자, 요거를 t다. 이렇게 치워. 그럼 요게 t가 되면, 요거는 t 더하기 1이 되겠지. 그거보다 1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 요식은 3을 묶어줘봐. x제곱 2x 플러스 3을 그대로 만들면 요 부분이 또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x제곱 6x, 3x제곱 6x 플러스 9잖아. 원래는 8이었지. 그럼 1만 요렇게 빼주면 똑같겠네. 자, 그럼 이제 전체 식이 y는 t 플러스 1, t 플러스 1 더하기 3t 빼기 1 이렇게 되네. 요 부분을 t라고 하면 전체를 t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럼 t제곱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치환을 하게 되면 뭐부터 보라 했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 바꿔주는 거 생각 안 하면 틀린다 했지. 자, x 값이 변할 때 요 값은, 즉 t 값은 어떻게 되나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t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범위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네. 자, x제곱 2x3이고 아래로 볼록이네. 이렇게. 자, 그리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a, b, c 이 말이지.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요 t 값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1이 되지. 요점이 마이너스 1,1, 즉 요거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1보다 다 크겠지. 즉 최소 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t는 1보다 크거나. 자, 이제 문제는 요게 문제로 바뀌어요. 요 부분이 문제로 바뀌어질 거예요. t제곱 4t 마이너스 1을 t가 1 이상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네요. 이제 요식에서 또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요거는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요런 형태로 y 값이 변해가네. 그런데 t를 어디서 생각하냐면 1 이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1은 요쪽 편에 있지. 그럼 1 이상의 t를 집어넣으면 y 값은 요거 이상이 되겠네. 요거 이상. 그래서 요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요 값이. 그럼 요 값은 t가 1일 때 값이지. 자, 그래서 t 대신 여기 1을 넣었더니 최소값은 4가 된다는 거야. 자, 47번. 요거를 치환해야 되겠네. 자, 치환한 다음에 이거를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고 다시 요식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을 구해봐. 요거를 t라면 x가 아까 전에는 46번 같으면 모든 x 값을 가질 때 요 t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예요. 이제는 요런 범위의 x 값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그 x가 요렇게 변할 때 이제 요 값이 어떻게 바뀌나를 찾아야 돼. 그럼 요거는 대칭축이 1이잖아. 1. 마이너스 2a 분의 b 꼭지점의 x좌표. 근데 x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고 1은 여기 있으니까 1일 때는 요 값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이니까 요렇게 변하네. 그래서 이 t는 제일 작을 때는 1일 때지. 그 여기다 1을 넣는 거예요. 1을 넣으면 여기 2가 되네. 제일 작을 때는. 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값이 가장 커지게 되네. 그래서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6이 되겠지. 요게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는데 t를 2에서부터 6까지 생각하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문제예요. 최종 문제. 자, 요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1이지. 대칭축이 1이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 대칭축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 보라 했어. 그럼 2는 여기 있고 6은 이쪽에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1보다 오른쪽이 2고 6이다 이 말이야. 그럼 2일 때는 요 값이 될 거고 6일 때는 요 값이니까 요 값 사이에 있는 요런 값만 가질 수 있잖아. y 값이. 그래서 최대값은 6일 때, 최소값은 2일 때. 요게 최대 최소가 돼.
그래서 6을 집어넣어야죠. 요식 6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여기 16이니까 20이 되고. 자, 최소값은 t가 2일 때.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돼. 자,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6이 된다. x 더하기 y는 2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했다. 자, 요거는 무조건 이 식을 x로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요 x를 푸는 게 편하겠지. y를 바꿔버리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식에서 x는 2-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2-y다. 자, 그거를 요 x에 집어넣는 거예요. 2-y 더하기 y제곱. 자, 두 실수. 여기서 y는 임의의 실수야. 자, 그럼 요 식이 이렇게 바뀌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여기서 y가 임의의 실수값을 가질 때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대칭축이 1이네 1. 그럼 y가 1일 때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y 대신에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서 3이 된다. y가 1일 때가 최소가 된다. 꼭 x로 나타낼 필요 없다. 그지? x로 나타내든 y로 나타내든 편한 식을 쓰는 거야. 이제 조건이 음이 아닌 두 실수 xy라고 되어 있대. 자, 이거는 x는 0 이상, y도 0 이상 이 말이지. 음이 아닌 하는 거는 0 이상이다 이 말이야. 자, 거기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자, 요것도 x를 바꿔버릴게. y 하면 마이너스 또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에요. 요 식에서.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그럼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렇게 돼. 이것도 식을 y로 만들라고. x로 만들든 y로 만들든 편한 쪽을 만들면 되는 거야. 똑같이 꼭 x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요걸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게 마이너스 y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자,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런 조건 받지. y 범위를 알아야 돼. y는 0보다 크거나 같네. 이거는 잘 찾아. 이거는 잘 찾는데 요거를 잘 알아야 돼.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잖아. x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다시 y는 3보다 작거나 같지. 요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요거를. 요 범위 찾는 걸 잘해야 돼. 요런 식으로 조건을 줄 때 요런 식으로부터 이게 x잖아.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로부터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다 됐네. 요렇게 생긴 2차식에서 y가 요렇게 변할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네. 자,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 되네. 자, 요 2차식의 값은 위로 볼록한데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말이야. 위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이 y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생각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0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3은 이쪽 편에 이렇게 있겠지. 그럼 0일 때는 요 값이 되고 3일 때는 요 값이 되잖아. 0일 때와 3일 때. 자, 그게 요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값이고 이게 제일 작은 값이에요.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최대값 하는 걸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0일 때예요. 0.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었더니 9가 되고, 최소값은 3일 때야. 그지? 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9 해서 마이너스 18. 요게 최소값이 돼. 자,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4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4x 더하기 2y제곱. 자, 이거는 뭘 소식이겠냐면 요 식에서 y제곱은 4-x제곱이잖아. 요 식에서 y제곱은 4-x제곱이네. 자, 이제 이 식을 4x에다가 더하기 2y제곱인데 y제곱이 4-x제곱이에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돼. 자, 이 식의 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잖아. 자, 여기서도 이 범위 찾는 게 중요해. 지금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아무데도 그런 말이 없네, 그제? 자, 말이 없지만 y제곱은 4-x제곱이잖아. 근데 y제곱은 제곱이니까 항상 이렇게 되겠지. y제곱이니까. 요 값이 y제곱이잖아. y제곱,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2차 부등식을 안 배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2차 부등식은 먼저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돼. 2차 부등식을 풀으려면 방정식 푸는 거야. 방정식 풀면 x가 풀마 2가 되네, 그제? x가 풀마 2네. 자, 2차 계수를 반드시 양수로 만드는 상태에서 근을 구한 다음에 작다 하면, 자, 그래프가 작다 하면 이게 작은 거잖아.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플러스 2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까지 이렇게 작다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범위가 있냐면 x라는 놈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다 라는 이런 범위를 갖는 거예요. 계속 봐. 지금 연속적으로 범위 찾는 문제다, 그제? 범위가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로부터 이렇게 범위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1이 되네.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지. 자, 위로 볼록인데 요 대칭축이 1이야. 자,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네. 플러스 2는 바로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는 더 멀리 이렇게 있네, 그제? 그래서 범위가 2일 때는 이렇게 되고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이런 값을 갖게. 그래서 제일 큰 값은 요게 제일 위에 있는 거고 제일 작은 수는 요게 제일 작은 수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1일 때,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게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자, 그걸 요 식에 집어넣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또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조금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면에서 수직으로 던진 t초 후의 높이를 hm라 할 때 그 ht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던지면. 그럼 이 식의 의미만 알면 되는데 이 식을 제일 처음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런 말들 때문에 이게 우리 보통 x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t로 바뀌고 뭐 ht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이 문제들을 조금 어려운 듯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y는 마이너스 5 x제곱 30x 이거랑 그냥 같은 말인 거야 이게. 그러면 x 초 후의 높이가 y다 이 말이야. 이 x가 그냥 시간이란 거야 시간. 그때 이거를 계산한 그 값이 바로 y인데 그 y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높이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높이라고. 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이것의 최대값 구하라는 말과 그냥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3이네, 3. 자, 그 말은 요 높이는 요렇게 변해가는데 요 대칭축이 3이야, 3. 그럼 언제 이 높이가 제일 높으냐면 요때가 제일 높은 거잖아. 그래서 3일 때.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5, 45 더하기 3 집어넣으면 90 해서 최고 높이는 45m가 된다. 됐지?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초속 20m로 또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막 헷갈려.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쏘올린 폭죽의 t초후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거를 ht라고 할 때 ht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초속 20m 이런 건 아무 관계없는 말이야. 그냥 요렇게 던진 거야. 처음에 속도가 있어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던지면 높이가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식만 보면 돼. 시간을 정해주면 계산한 그 결과가 바로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시간만 이렇게 결정해주면 요거를 계산한 그 결과가 바로 h, 높이가 된다 이 말이야.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폭축이 터진다면, 폭축이 언제 터지느냐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터져. 그러면 뭘 구하라 했냐면 폭축이 터지는 높이를 구하라는 것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얼마가 되는가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요 HT에서 이식 나오면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냥 변수만 X를 안 쓰고 T를 쓰는 거예요. 변수만. 그래서 이건 이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5 X제곱 20X 더하기 15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2가 되네. 자, 위로 볼록한데 이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2초 후에 최대가 되는 거예요. 2초 후에. 그래서 여기다 2를 넣고 계산해주면 그게 폭축이 터지는 시간, 폭축이 터지는 높이에 해당한다. 그치? 범위 없는 그냥 최대값 찾는 거야.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내접식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했다.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는 요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야. 요 부분의 둘레의 길이. 자, 지금은 요만큼이 둘레지. 또 여기에 내접식에서 그리다 보면 자, 어떤 때는 요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야.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네. 그럼 이게 둘레란 말이야. 둘레의 길이가 봐.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둘레의 길이들이 자꾸 변하고 있지. 변하니까 자꾸 최대값, 최소값 그거를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야. 그럼 변하는 거를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변수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변수를 잡아줘야 돼. 자, 지금부터 변수를 잡자. 어느 것을 변수로 잡아버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요점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그럼 요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x좌표가 a면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래서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16. 요게 요점의 좌표예요. 자, 둘레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두 번씩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 더 구할 거야. 자, 요런 2차 함수에서 가로 길이 구하는 것. 지금은 이 대칭축이 y축이라서 안 헷갈리는데, 이 대칭축이 이렇게 y축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못 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가? 가로 길이 구하는 방법을 잘 봐. 요점의 x좌표에서 요점의 x좌표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의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럼 요점의 x좌표는 a고 요점의 x좌표는 0이잖아요. 0.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뜻이야? 이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 구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대칭축의 해당하는 요 x좌표를 빼주면 그게 요 반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a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그렇게 구한다면 예를 들어 대칭축이 3이야.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잡았어. 자, 이렇다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 a-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2배를 했는 게 가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가로 길이 구할 때 조심해야 돼. 가로 길이는 무조건 2a가 아니고 지금은 a에서 0을 뺐기 때문에 요게 a이고 2배를 해서 가로 길이가 2a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2a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게 가로 길이 더하기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조심해야 돼. 세로 길이는 요게 세로 길이잖아. 그럼 요거는 요거의 y좌표잖아요. y좌표인데 지금 이 y좌표의 부호가 뭐가 돼 있노? y좌표의 부호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단 말이야. 이 수가 음수라는 거야. 이 수. a제곱 마이너스 16이 음수가 있는 거야. 음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길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제? 이거의 부호를 다시 바꿔줘야 돼, 이거의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럼 부호를 바꾼다는 말은 16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돼. a제곱 마이너스 16이 아니고 16 마이너스 a제곱.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제? 설명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하다 보면 이런 건 실수하기 쉬워.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게 가로, 세로를 구했고 다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잖아. 자, 그 둘레의 길이를 FA다라고 해주면 되잖아.
이제 A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A 값에 따라서. 자, 그럼 요 식은 마이너스 2A 제곱 4A 32가 되네. 4A 32.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야 돼. A 범위. 자, A는 뭐냐면 요 직사각형에서 요 점의 X좌표가 A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인데 이 점이 어디를 움직일 거냐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려면 요 점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를 요렇게 밖에 못 움직이겠지. 요 빨간 선 위에 하여튼 요 까만 점이 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들의 X좌표의 범위는 0부터 X좌표는 4까지 될 수 있네. 그래서 여기서 요 A좌표는 0에서부터 4가 될 수 있다. 이 말. 여기서 움직이니까. 요 안에 직사각형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이 움직이는 거는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이런 거를 빠뜨리면 나중에 서술형 할 때 이런 거 빠뜨리면 다 감점당해. 자, 이제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1이 되지. 1이 되니까 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1이라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1이다. 이렇게 돼. 위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1이야. 근데 범위는 0, 4네. 그제? 그럼 0은 여기 있고 4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A가 1이 될 때, 즉 요점의 좌표를 1, 마이너스 15 여기에 잡을 때, 여기에 잡을 때 이 전체는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여기다 1 넣으면 되네. 그제?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32. 자, 그래서 34가 되겠다. 길이가 20인 철사로. 자, 이 철사가 있는데 이 철사는 길이가 20이야.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길이가 똑같은 20인 철사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 이렇게도 나오고, 길이가 20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넓이가 변하기 때문에 그 넓이가 변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클 때가 얼마인가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변하는 거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 변수를 우리가 x라, 변하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자꾸 변하니까. 길이가 20이야. 이 총 둘레가 20이야. 그럼 요 길이는 뭐라고 둬야 돼? 요 길이는 전체 둘레가 20이니까 10 빼기 x야. 20이 아니고, 왜냐면 요 반이 10일 테니까. 그러면 넓이는 x랑 10-x를 곱했는 게 넓이가 되죠.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 식? 인수분해된 식이야. 인수분해된 식은 전개식이면 돼, 안 돼? 전개하면 안 된다 했지? 요게 x축이면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0이고 요게 10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 최대가 돼? 딱 가운데인 5일 때 최대가 돼. 자, 그래서 길이를 5, 가로 세로를 5, 요게 5, 요렇게 되도록 잡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25가 됐다. 자, 이제 요렇게 해볼게. 요거를 y다 이렇게 뒀어.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x, y는 다 양수란 말이다. 길이니까. 자, 저 뒤에 나오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돼.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취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 기억나는 사람은 요거 해도 돼. 자,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봐. x 더하기 y가 10이니까 요거는 5가 되고 루트 xy가 되네. 그럼 xy는 25가 되니까 요게 최대값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또 따로 배울 거다. 그래서 알겠는 사람은 미리 그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철망으로 벽을 한 변으로, 그럼 벽에는 철망이 필요 없겠지. 벽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 거예요. 이때 울타리 안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의 넓이의 최대값. 요건 이제 요 세로 길이를 x라고 해요. 세로 길이라.
그럼 여기도 x겠지. 요게 x면 요쪽도 x잖아. 근데 전체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12-x가 아니고 2x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 길이는 12-2x. 자, 여기서 x 범위는 12-2x가 12보다 작겠네. 또는 x 두 개를 더했는 것도 12보다 작겠지, 그지? 그래서 x는 일단 6보다는 작아야 돼, x는 0과 6 사이 수가 돼야 돼. 이거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이런 사각형 형태가 안 만들어진다. 이제 넓이니까 x랑 12-2x를 곱하면 이게 넓이잖아. 자, 요거는 인수분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라 했지. 인수되어 있네, 그지? 자,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건 항상 요렇게 요게 0이고 요게 6이 되네, 6.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x에 3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3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6. 그래서 18. 요게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된다. 어떻게? 요 길이를 3으로 합니다. 요 길이가 3이 되면 x 3이면 요 길이가 6이 되도록. 그래서 요게 3, 6이 되도록 이렇게 철망을 치면 요때 요 부분의 넓이가 최대다. 이런 뜻이에요. 길이가 30인 거물망을 가지고 그림과 같이 담에 붙은 직사각형 모양의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벽이야, 벽, 이거는. 벽이니까 이제 이런 거물망이 필요 없겠지. 그래서 거물망은, 자, 밑에 위에 거만 보자. 요렇게. 요게 거물망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그럼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지, 거물망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거물망. 요 길이가 6이다, 6. 그럼 요거를 우리가 x라 두자. 그럼 요거는 x 더하기 6이 되겠지. 요거보다 요만큼, 6만큼 더 길 테니까. 그 다음에 전체 거물망의 길이가 30이야, 30. 그럼 30에서 요거를 빼면 요게 가로 길이가 되겠지. 그럼 30에서 뭘 빼느냐 하면 2x 플러스 6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2x가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24-2x다. 자, 이때 테니스장의 넓이는 이만큼이 테니스장의 넓이가 되겠지. 넓이는. 그럼 가로 세로를 곱하니까 x 더하기 6이랑 24-2x를 곱하면 된다. 역시 인수분해 되어 있네.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네. 그럼 요렇게 생겼겠지. 요게 마이너스 6이고 요게 12가 되네. 그럼 요 가운데 값은 두 개를 더하면 6이니까 요게 3이 되겠네. 그래서 x가 3이 되도록 정해주면 되네. x가 3이 되도록. 그럼 여기 3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대 값이 된다. 둘레의 길이가 112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가장자리에 위아래로 1, 양옆으로 3의 여백을 두고 오려냈다. 오려낸 안쪽의 종이의 넓이를 S를 할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처음 종이의 세로의 길이는 이렇게. 처음 종이의 세로. 처음 종이는 이거다, 그지? 밖에. 그럼 처음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의 세로의 길이를 묻고 있는 거다, 그지? 그럼 요 길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112가 되기 때문에 요 가로 길이는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112 반은 56이 되겠지? 그럼 요게 56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자, 요렇게 되는데 요 폭은 1이 되고 요 폭은 3이 되도록 요 1이 되고 요 폭은 3이 되도록 요렇게 잘라낸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요게 지금 1이고 요 가로폭은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면 요 사각형은 요 빨간 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여기서 6만큼 더 줄겠지. 양쪽에 3씩 없애니까. 요 가로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6만큼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6을 빼면 되니까 50 마이너스 x가 돼. 자, 세로 길이는 이만큼 길이가 x인데 요만큼이 빠지겠지. 요 길이는 x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2랑 50 빼기 x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게 2가 되고 요게 50이 되네. 그러면서 위로 볼록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52니까 요 값은 26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를 26, 그러니까 요 길이는 26, 30, 요 길이를 26, 요 길이를 30 요렇게 되도록 잡으면 요런 식으로 여백을 두고 안에 그걸 잘라냈을 때 이 잘라낸 부분의 넓이가 가장 커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일 때 조심하자. 이렇게 삼각형 나올 때. 자, 삼각형에서는 뭐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런 삼각형들이 모두 닮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삼각형들이 모두 닮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3대 4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3대 요게 4잖아. 그럴 때 이제 길이를 어떻게 쓰느냐면 3a, 4a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 길이를 3대 4. 만 1대 2일 때는 그냥 a, 2에 이렇게 잘 표현해. 근데 3대 4가 되면 a, 3분의 4a 이렇게 쓰지 말고 3a, 4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표현이 되면 물론 a, 3분의 4a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분수 나오면 쓰기가 불편하잖아. 그제? 그래서 3대 4일 때는 항상 3a, 4a. 이 a는 비례상수가 될 거고. 그리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요 길이는 3에서 3a를 뺏는 게 되잖아. 전체가 3인데 요 3a만큼 빼주면 요게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가로 세로를 곱하면 그게 넓이잖아. 그래서 가로 4a하고 3-3a를 곱하면 이게 넓이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 0이고 1이래, 그제? 그 요게 2분의 1이네, 2분의.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면 되네, a가 2분의, 즉, 요 길이를 1.5, a가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1.5, 1.5 되는 요 지점에서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요때 요거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거. 자,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고차 방정식 하면 고차 방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 풀으라는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으라는 거냐면, 인수분해 하시오, 이 말이야.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다 인수분해 문제야, 인수분해. 그럼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 하는 게 뭐고?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그지? 인수정리. 0 되는 거 찾는 거.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는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 자, 지금은 뭘 집어넣으면 0 되노? 1을 집어넣으면 0이지. 지금 요 x에 1을 넣어버리면 0이잖아. 1을 넣어서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x-1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지? 1을 넣어서 0이라는 말은 x-1을 인수로 갖더라. 그게 인수정리야. 1을 넣어서 0이 되는 거. 그럼 요 2차식은 조립제법을 해서 2차식 찾으면 되겠지.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요 식을 1을 넣어서 0이 되니까 요게 1이라는 거예요. 1. 그럼 요 최고차항 계수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곱하면 1.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이게 반드시 0이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 2차식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이제 2차식을 찾으면 2차식은 우리 바로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1, 3, 마풀 요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앞에가 x 마이너스 1. 자, 요게 0이 되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요게 근이 돼. 그럼 제일 큰 건, 제일 작은 건. 제일 큰 건에서 제일 작은 건을 빼시오 했으니까 4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조립제법을 이용을 했다. 그지? 자, 그런데 자, 앞으로는 x 3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금방 조립제법 해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겠지? 요게 1을 넣었으니까 x 빼기 1이잖아.
그 다음에 요 2차식을 조립제법을 자꾸 쓰면 귀찮으니까 이제 앞으로 세면 계속 이렇게 풀 거다. 조립제법 안 하고 푸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이해를 못 하더라. 1차니까 이거는 몇 차야? 이 당연히 2차잖아. 2차식 찾으면 되잖아. 2차는 2차 계수랑 1차 계수랑 상수항만 찾아버리면 돼. 그지? 먼저 2차 계수는 찾기 억수로 쉬워. 2차하고 1차하고 곱할 때 3차가 될 거야, 이거. 그럼 요게 1x 3승이니까 x면 이게 몇 x 제곱? 당연히 1x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1x 제곱. 그럼 2차는 봐, 바로 찾으면 되잖아. 상수항도 바로 찾으면 돼. 숫자가 위에는 상수항이 3이지. 그럼 숫자는 어떻게 할 때 숫자가 되냐? 숫자끼리 곱할 때만 숫자가 나오잖아. 나머지는 숫자가 안 생기잖아. 그럼 위에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밑에는 플러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곱하면 3 이렇게 되지. 이까지는 찾기 쉽다, 그지? 2차하고 상수항은 이렇게 찾으면 되네. 장한 이해됐나? 2차 상수는 이렇게 한다. 이제 1차씩만 찾으면 돼. 1차가 몇 x인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 1차를 앞으로 어떻게 찾을 거냐면 항상 그렇게 할 거야. 위에 2차 계수를 보고 할 거야. 1차 계수를 보고 해도 되는데 2차 계수가 편하다 하기가 위에서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밑에서도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야 되겠지. 위에서 이게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위에서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밑에서도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돼야 돼. 그 밑에서 2차는 언제 2차가 되느냐 하면 숫자하고 2차 곱할 때와 1차하고 1차를 요렇게 곱할 때 요게 2차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두 개를 더했을 적에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근데 현재 요렇게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제? 그럼 요렇게 할 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x. 2차식을 요렇게 찾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요렇게 할 거다. 요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조립제법을 쓰라 해놨는데 나중에 봐. 너 해놔놓고 너가 푸는 거 보면 자꾸 이렇게 풀어. 이렇게. 조립제법 하면 귀찮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를 하여튼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알아내야 돼, 항상.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풀이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계속 또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하다, 끝까지. 와, 지독하더라, 했다. 끝까지 하다, 끝까지. 자,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자, 그거 연습한다, 지금. 11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0 되는 거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 그냥 이렇게 보통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 정도 넣으면 다 대부분 나와. 나오는데, 그 수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제일 최고창의 약수가 얼마? 개수가 1이잖아, 1. 그럼 1의 약수, 분어.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숫자가 6이지.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그거 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6 중에만 집어넣어야지 뭐 5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어넣는 숫자를 고른 수 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먼저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성립하네, 이제. 자, 1을 넣어서 성립했다. 그럼 요 식은 x 빼기 1이 되겠지. 그래야 1을 넣어서 0이 되지. 자, 이제 2차식 찾는다. 2차 계수는 쉽네. 요게 1x 3승이니까 요거는 1x 제곱이 돼야 1x 3승, x 3승이 되잖아. 그 다음에 숫자가 요거는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밑에서도 숫자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숫자끼리 곱해서 요게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쪽은 플러스 6이 되면 되겠네. 자, 이제 2차 계수를 보고 밑에 1차항 찾을 거야. 마이너스 6x 제곱이지. 자, 2차는 언제 2차가 되느냐 하면 숫자하고 2차항을 곱할 때 1차끼리 곱할 때 요때가 2차가 되는 거야. 그럼 요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이때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2, 3은 6 요렇게 되니까 근이 1하고 2하고 3이 근이 되겠네. 그게 알파, 베타, 감마나. x의 세제곱, x의 제곱, 5x 마이너스 7 이꼴 0. 요것도 1 넣으니까 바로 0 되는 거 보이지? 1을 넣어서 0이 됐다. 그럼 x 빼기 1이지 뭐. 자, x 3승이니까 요거는 x 제곱이 되겠네.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쪽은 플러스 7이 되겠네.
그래야 곱하면서 마이너스 7인 거지. 자, 1x제곱이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플러스 2x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요 식은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1-7에서 음수라는 거 알겠지? 판별식이 음수야. 그래서 x 이꼴 1 하는 실근 한 개 하고 여기서 흑은이 나오는 거야. 흑은 1 크는 실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의 흑은이 생기는 거야. 그 두 개의 흑은을 알파 베타라는 거야. 그지? 그 두 개의 흑은을 알파 베타라는 거야. 이럴 때 이거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7이네. 1분의 7이니까. 요게 7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됐다. 제곱을 해서 더 있는데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헛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지? 자, 이거의 한 근이 1이더라. 그럼 1이 근이니까 a 플러스 6이 일단 0이 돼야 되겠네. 해서 a가 일단은 마이너스 7이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자, 1이 근이라는 걸 알고 있지. 1이 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지? 자, 그러면 봐. x의 세제곱 ax 더하기 6은 0인데 a를 아직 안 구했다. 물론 우리 구해놨지만 a가 안 구해진 상태에서 봐. 1이 근이기 때문에 요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x 제곱이겠지. 숫자가 6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지금 a 모른다. 2차가 얼마야? 0x 제곱이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1x 제곱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1x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요게 플러스 x. a를 모르는데도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야. a가 들어있지 않은 숫자로만 된 인수분해 식이 바로 나와버리잖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아놓으면 좋아. 조리제면 이렇게 못 만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인수분해네. 그럼 요게 2, 3은 6 폴마에서 근이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그래서 a하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다른 두 근이니까 이게 알파 베타지. a하고 이거 세 개를 더해라 이 말이야. a하고 다른 두 근을 더하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참고로 a를 이렇게 찾았다. 그지? 이제는 뭐만 찾으면 되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1하고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야. 그지? 근데 이 a는 구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잖아. 알파 베타를 구하는데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합을 구하라 했다. 그지? 그런데 이 방정식은 세 근의 합이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게 0이잖아요. 0.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과 계수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고 하고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그냥. 이거의 세 실근이 3하고 자 여기는 a, b 썼지만 선생님이 알파 베타 이렇게 쓸게. 이거의 세 실근이 이렇게 돼.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을 구하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걸 알파 베타를 지금 선생님 바꿔놨다 일부러.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봐. 근과 계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바로 1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k 값은 3이 근이니까 3을 요식에 집어넣어서 k를 구하면 되겠지. 됐지? 그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k를 먼저 구하자. k를 구하면 3이니까 27 마이너스 9 3k 플러스 24. 그럼 요게 18이네. 요게 18이고 18하고 더하면 30, 42가 되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2니까 3을 나누면 K는 3, 2는 3, 3, 4, 12. K 값이 이렇게 돼. 자, K가 이렇게 되면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K 플러스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이다. 이렇잖아. 그럼 이게 3이 근이니까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일단. 그 다음에 x 제곱이 될 거고 상수항이 24니까 38, 24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x 제곱이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요거는 플러스 2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를 해야 1이 되잖아. 그래서 요게 플러스 2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는 뭐냐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요 식에서도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말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꼭 3차식을 몰라도 하나까지를 더 구해서 이렇게 2차식에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차 방정식의 중근이 1이라고 했어. 3차 방정식 중근을 가져. 그럼 이 3차 방정식 근이 어떻게 생겼냐면 1하고 알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 3차 방정식 근이 하나, 둘, 세 개다. 그지? 그 세 개의 근이 1, 1, 알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근과 계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세 근의 합이 2차 계수가 0이니까 마이너스 A 번호 B하면 바로 0에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과 계수를 아는 사람은 자 이제 그거를 모르면 이렇게 되잖아. 1이 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이 중근이 되는 거지. 이제는 몇 차식만 찾으면 돼? 1차식만 알면 되잖아. 자, 이것도 금방 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생각해봐. x 삼성이지. x 삼성 이건 그냥 x가 돼야 되겠네. 숫자가 이쪽에는 b지. 그럼 여기에는 숫자가 1이잖아. 1. 요 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제? 그럼 여기 x가 돼야 x 삼성. 숫자가 요거는 b니까 이쪽에도 숫자는 b니까 요게 1이면 요렇게 b 이렇게 돼.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 그지?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다 전개를 시킬 거야. 자, 전개할 때도 봐. 요렇게 하면 뭐야? x 세제곱. 항상 봐. 2차는 어떻게 2차가 되느냐면 요렇게 할 때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bx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b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그 다음 1차도 어떻게 1차가 되느냐면 요렇게 곱할 때 1차고 요렇게 곱할 때 1차잖아. 숫자하고 1차하고 숫자. 그럼 요렇게 하면 1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bx. 그럼 1 마이너스 2bx. 그 다음 상수는 숫자끼리 곱했을 적에 b.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정리를 해. 3차식 정리할 때는 3차식은 복잡한 게 아니잖아. 그제? 그러니까 썼던 거 또 쓰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정리를 이렇게 한 번만에 하도록 자꾸 연습할 때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이 두 개의 식이 같으니까 b-2는 0이 되네. b-2는 0이네. 그 다음에 1-2b가 이쪽에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식에서 b가 2가 되고. 자, b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곱하시오 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 중근을 갖더라 해서 식을 요렇게 쓰는 것. 자, 그것만 여기서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그지? 그 다음 3차 방정식이 흑은을 가져라 했다. 흑은. 이 3차 방정식이 흑은을. 만약에 이게 2차 방정식 같으면 흑은을 가져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바로 쓰면 되잖아. 이게 2차식 같으면. 그지? 근데 3차식이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 이런 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3차 이 방정식에서 뭐 흑은을 가질 조건, 뭐 중근을 가질 조건,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조건들이 나오면 빨리 근을 직접 구해줘야 돼. 3차식은.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나를 해버리면 2차식이 만들어지지. 그럼 그 2차식은 이제 우리가 뭐 판별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그래서 7번 같은 요런 유형들 시험 잘 내니까 잘 정리해도. 자, 먼저 정리부터 하자.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요식 정리하면 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kx. 그럼 k 마이너스 6x. 그래서 상수는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자, 다시 정리합니까?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요놈이 0이다 이렇게 돼. 이게 흑은을 갖도록 된 흑은을 갖도록. 3k 제곱도. 이게 흑은을 갖도록. 그럼 이것도 0 되는 걸 찾아야 돼. 무조건 3차식은 0이 되는 거를 찾아야 돼. 0이 되는 거를 찾는데 이런 식으로 K 같은 게 뭐 하나 붙어 있으면 더 찾기 쉬워. 일단 K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가. 그럼 K가 붙어 있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 없어지려면 이게 마이너스 3K잖아. 그럼 이쪽이 3K가 되니까 X가 3이면 되겠네. 그래놓고 이제 확인해봐. 27 마이너스 9. 자, X 3이면 플러스 3K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 요거 두 개 27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네. 그제? K를 없애는 숫자를 생각하면 0 되는 게 찾기가 쉬워. 만약에 3이 아니면 1이다. 그럼 1K 마이너스 3K, K가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요령, K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이제 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K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 그래서 이제 3인 거 알았다. 그제? 3인 거 알면 요 식은 X 빼기 3.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K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요는 플러스 K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네. 근데 현재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럼 그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항상 1차 계수는 위에 2차 계수를 보고 찾는다 했지. 자, 요렇게 되는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흑은을 간다 했지. 자, 근이 지금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x 이퀄 3 하는 요거는 실근이잖아, 실근. 그럼 흑은은 당연히 이 식에서 밖에 나올 데가 없지. 그럼 요 2차식이 흑은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요것이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1보다 커버리면 이 3차 방정식은 흑은을 갖게 된다 이거야. 이런 유형 잘 해놔야 돼. 3차식이 흑은을 갖더라.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직접 할 수는 없다라는 거. 3차식이 흑은을 갖더라. 자, 그럴 때는 직접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사기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을 갖더라 했네. 한 개의 실근. 자, 요거는 x에 뭐 넣을까? 1 넣으면 바로 k가 없어지고 저 앞에 x 부분도 3, 마이너스 3 없어지네. 그래서 요 식은 1을 넣어서 0이야. 잘 봐라 이제. x 빼기 1 요렇게 돼. 자, 그럼 2차식 찾자. 몇 x 제곱? 이게 3x 세제곱이면 당연히 이게 3x 제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상수가 이쪽에는 k지. 이쪽에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k. 그래야 곱하면 k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3x 제곱이네.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이지. 벌써 딱 맞춰져 있지. 그럼 이거는 0x가 돼야 돼, 0x.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위에 식. 됐지? 위에가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요게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잖아. 그럼 이쪽은 더 나오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했다. 이제 한 개의 실근. 그럼 여기서 x 이퀄 1이라는 이게 바로 실근이네. 두 개의 흑은을 갖는 것은 이 방정식이 흑은을 갖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방정식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3k. b' 제곱 마이너스 3k. 이것이 0보다 작아서 즉 k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된다. 이 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3차식은 바로 이 식에서 하는 거 아니랬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해난 이 식에서 본다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이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자. 자, 지금부터 A 없애자. A를 없애면 요게 A고 요쪽으로도 A 돼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지? 그 마이너스 1 넣어서 확인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럼 A 없어지고 5 없어져서 0 되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X 더하기 1이 되겠지? 요게 X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이렇다. 플러스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끝은 A가 되겠네. 상수가 A니까 1하고 A하고 곱해야
A가 되잖아. 그 다음에 5x제곱이네. 5x제곱이면 이게 1x제곱이니까 이거는 4x제곱. 그래서 이게 4x가 돼야 돼.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자, 시험이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자, 너가 답을 먼저 구해봐.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지.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 뭐, 그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커야 돼서 a는 4보다 작다. 만약에 이거를 주관식 내버리면 이렇게 해서 뒤틀려버려. 어디 틀리는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왜 틀려? 같다는 아니지. 같다 버리면 중근이 돼버리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자,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1, 3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왔어. 서로 다른 두 근이. 근데 세 개를 조사해 보니까 같은 근이 두 개가 있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잖아. 무슨 말이 추가가 돼야 되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리고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더 있어야 되잖아.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겠지.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지 않더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적에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A가 3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4보다 작은 수 중에는 3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4보다 작은데 요 3을 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요걸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 A는 3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답을 요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문제 지금 여기서 식은 똑같아. 이제 인수분해까지 똑같아.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겠다. 중근을 가질 조건. 그럼 중근을 가질 조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쓰면 A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4. 자, A가 4면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잖아. 또는 또 있단 말이야. 또는 이 방정식이 중근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제는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제? 그래서 A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근을 가질 조건 하면 A는 4 또는 3이다 이렇게.